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에 대한 사인,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이런 파렴치범, 그런 범죄자 다루듯이 일국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어떤 법원에 청구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향이 어떤 사람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변한다? 이런 사법기관이다? 그거를 상권분립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정규제든 사후규제든 검열은 검열입니다. 국민이 자기가 지어내거나 그런 거 말고 남이 보낸 것도 그냥 보내도 그것도 잘못이야. 사실 중국이 저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해도 인터넷 검열하고 규제하고 장벽 쌓고 이런 것 때문에 저기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자로 3887님, 남편이 하루 종일 TV 뉴스만 봅니다. 그래도 전에는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던 사람인데 요즘엔 시국이 너무 시끄러워서 뉴스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네요. 제발 맘 편히 드라마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언제쯤 맘 편히 드라마를 좀 볼 수 있는지, 또 시국이 언제쯤 안정이 될지, 또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새벽부터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눌 텐데 우리 유튜브로도 많은 댓글 또 보내주시고 하면 제가 중간에 또 이렇게 질문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워낙 현안이 참 심각한 것들이 많고 좀 시급한 부분이 많아서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또 오늘 속보도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한 번은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2차 영장도 받아서 한번 또 공수처와 경찰이 노력을 좀 하고자 하는데 유혈 사태 나오는 건 절대 안 되니까요.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해서 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뭐 경호처의 태도 뭐 관련해서 좀 총평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막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막 발표를 한 게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 또는 어떤 기관이든 조용히 이제 수사를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제 무슨 마약 사범이나 이렇게 아주 이런 파렴치범, 단어를 파렴치범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범죄자 다루듯이 일국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잘못된 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된다라는 내용 지금 아침에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도 권한 없는 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체포영장 발부된 법원 또 소위 소속 기관 장소가 아닌 데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하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수사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이런 발표를 지금 아침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좋은 방식이라는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근데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잘못된 영장의 발부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연관돼서 좀 여쭤보면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우리가 상권분립화해서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간의 상권분립 차원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그리고 그 영장에 보면 수사권이나 관할권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의신청에도 기각이 되면서 서부지법에서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종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거를 국민들께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나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 개인,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사인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믿고 정당하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을 거야. 사람들이 싸우다가 왜 법대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그대로 하면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있는 건데 아니 완전히 법을 다루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무작배기로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적용을 하고 소위 이제 민주당 눈치를 보고 사법기관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이번에 탄핵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란이잖아요. 내란죄. 예, 그런데 내란죄를 빼는 게 어떠냐라고 서로 공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가 소추안을 통과를 시킨 거에 대해서 그 소추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지. 예. 그 소추안에 사실상 80% 90%에 이르고 있는 그 내란죄에 대해서 빼고 심사를 하겠다. 소추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헌법재판소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도 국민들 신뢰가 가장 높게 나오는 기관이 국회나 이런 데는 좀 낮게 나와도 헌법재판소는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다 법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렇게 순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서로 지금 뭐 한 건 하려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본인들이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가지려고 하면 제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대통령실이 있는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이 판사가 있는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콕 찍어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하는 부분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게 상관없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끼워 맞추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그냥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면 거기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 설계하고 기획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제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법원이 발부된 영장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비판하시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본다고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 한다고 하는데 역지사지 했을 때 상대 진영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뭐 그때도 뭐 관할이 어디든 다 정해야 됐을 텐데 뭐 관할 쇼핑하고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관할에 대한 선택권이 또 수사기관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상대 진영에서는 그걸 또 비판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제 질문의 취지는 서로의 진영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이 뭐 유착됐다까지 가는 건 전 많이 같다고 보는데 그런 관할권 문제, 수사권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법치 그리고 판사의 독립과 자율성, 재량권 이런 것들이 존속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위기감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방금 얘기했듯이 그게 법을 벗어나는 상권 분립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에 따라서 지금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어떤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쇼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형사나 민사상의 어떤 일반 범죄자들이 변호사 잘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조절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는 어떤 법원에 청구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향이 어떤 사람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변한다? 이런 사법기관이다? 그거를 상권 분립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상권 분립이 되려면요. 이 법의 집행이나 적용이 대한민국 어디서 하든 똑같이 될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남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률가를 정치권에서 성향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지양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입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입장을 내셔서 제가 연관해서 이 부분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그 개인에 대한 판사가 권성동 원내대표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내서 당시 2023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뭐 우리법 연구회라서 늘 오해하고 봤었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더라. 이런 인터뷰 내용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떤 사건마다에 따라서 판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판사를 성향으로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뭐 정당하다고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자, 제가 그러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제 감기 기운이어서 콧물이 찔끔찔끔 하는데 편하게 하시죠. 콧물이 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음식에 모두 다 콧물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에는 콧물이 빠지거나 콧물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그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좋지. 야, 언제 콧물 빠질지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 먹는 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집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언제 만드는 음식은 콧물 빠지고 언제 만드는 음식은 콧물 안 빠지고 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법사위에서 어제 제3자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로 내란 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제 집단 퇴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입장 현재까지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 특검법이 아니잖아요. 어제 통과시킨 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도한 특검법이라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내란 외환 특검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사 대상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내란 특검법이라고 불렀었는데 사실은 헌재 우리가 소추안 낸 거에서는 내란을 빼뜨려 놓고선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해놓고서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외환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내란 하나만 해가지고도 특검법 뭐 잘 될 것 같으면은 왜 이런 꼼수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은 내란 특검법으로 하면서 사실은 외환 특검법을 넣었는데요. 이게 의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아시지만 제1차 대통령 탄핵안에 대통령이 소위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문제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는 아예 표결 자체가 완결되지 못해서 폐기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 부분이 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놓고 아예 외환이라는 말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외환죄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이런 것까지도 다 수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외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국이랑 공모를 해서 소위 우리나라에 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민주당이 외국으로 지칭한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외국입니까?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의 완결성에 있어서 상당한 흠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선 특검법도 위헌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요인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 우리나라 헌법 4조입니다. 소위 헌법 4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이번 특검법에 그 외국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제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민주당이 가진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얼마 전에 임종선 저 비서실장이 지난 9월에 이제 북한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북한을 외국으로 상정해서 외환 협의를 주장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님 현안이 많아서 제가 연계해서 조금만 더 확인만 드리면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안이 많아서 더 말씀할 기회 드릴 텐데 그 특검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소위 말하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제거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당연히 이견이 없으신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특검안도 굉장히 좀 민주당이 만든 안이 이번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검 선정 부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검 구성안에 보면 이제 특별 검사도 있지만 사실 특별 검사를 보좌 하기 위해서는 특별 검사보도 두게 돼 있고 특별 수사관도 두도록 되어 있고 검사도 파견하고 파견 공무원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검사보 수사관 이렇게 했지 해당 검사가 뭐 어디 소속이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까지 지정해서 특검이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전례와 다르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콕 찍어서 어디 검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냐면요. 공수처 검사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사실 별표하듯이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공수처가 보여준 그런 사실상 민주당이 보기에 예뻐할 만한 행동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잘못되지 않았나.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 시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좀 끌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 민주파출소 운영하면서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전선동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걸 좀 뭐 신고도 하고 뭐 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검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리면 검열이라는 것은 사전 규제를 보통 우리가 법에서는 말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사후 규제를 지금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입장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전 규제든 사후 규제든 검열은 검열입니다. 용어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그러면은 사후 규제하는 거는 검열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전선동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법적 용어를 떠나서 그 처벌을 하기 전에 검열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동안은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소위 표결에 참여하네 안 하네라고 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위 협박을 하거나 뭐 수사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헌법재판소하고는 소추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은 소위 언제 이제 체포영장이 갈지 이렇게 자기가 하루 종일 통화를 하고 소위 공모를 했다라는 거를 자기 SNS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하고도 공모를 하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이제 법원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여러 포석을 만들어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부분을 손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한 게 없어서 올라가는 것도 참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민주당의 이런 이제 위법한 폭주에는 맞서라는 의미로 국민들이 이제 지지율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지금은 이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별말을 안 하고 있는데 초반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겨냥하는 것까지 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내란 선전제다. 아니 내란제는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내란 선전제는 살리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 국민이 자기가 지어내거나 그런 거 말고 남이 보낸 것도 그냥 보내도 그것도 잘못이야. 이 얘기는 야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 사실 중국이 저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터넷 검열하고 규제하고 장벽 쌓고 이런 것 때문에 저기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검열의 법적 개념과 내란 선전선동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다른데 두 개가 지금 혼용돼서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본 아닙니다. 거고요. 이번 특검법에 의해서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통과시키면 지금 얘기했듯이 이 카톡 검열하는 그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수사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얘기하는 청취자분들도 겁니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 효과, 심리적 위축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고요. 바른불교님, 김희정 의원님 바른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지금까지 김희정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치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